안녕하십니까. 이교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D-14일인데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약 2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선권에 든 10명 중에는 비례대표 그 후보 리스트에서요. 5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범법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당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범법자들의 당이에요. 그 당이 국민의 20%, 물론 이제 표본 집단이지만 2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쌍욕, 수많은 범법 혐의, 이것도 문제인데 그에 더해서 조국당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20%의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건 사회가 미쳤거나 또는 뭐라고 할까 뭔가 어디에 씌움을 당하지 않은 건 아닌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조국 이 사람은 사실 지금쯤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1심, 2심에서 여러 가지 범법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입니다.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안 했어요. 뭐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은 자숙하면서 법원의 그런 처사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오면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자, 조국 저 법무부 장관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말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 딸과 아들의 스펙을 거짓으로 다 꾸며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했고 시험도 봤어요. 외국 대학이지만 외국 대학 시험에 완전히 부정행위를 한 그 모습이 가족끼리 주고받은 그 문자가 인터넷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봤는데요. 와, 인간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적이 된다면 저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뒤집혀줘도 이게 지금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피해를 본 학생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있을 겁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조국 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투표율 가까이 되면서 떨어질 거라고는 봅니다.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게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미친 사회가 아니라는 거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10대 아니면 그 10대 이하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생 우리 자녀들이 조국이나 이재명 대표의 저 범법 혐의를 보면서 그걸 따르도록 권장할 겁니까? 형수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지금 야당 대표로서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자녀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이번 총선에 제대로 된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힘 그나마 이러한 미친 사회를 좀 더 바르게 고쳐보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비교적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정당은 비교적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2월 말까지 3월 초까지는 국민의 지지가 상당히 높아서 뭐 일당이 되니 과반이 되니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백석도 건지기 어렵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1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친 사회를 그나마 고쳐보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은 완전히 씨도 없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니죠, 이제. 이재명의 아부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진 민주당이 거의 200석을 차지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조국당이 비례대표에서 10석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200석 가까이 21대에 180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다시 재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개혁이고 뭐고 다 도루묵.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이젠 있으나마나한 정부, 입법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스로 윤석열 정부를 지난 대선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한테 일을 하게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뻐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뻐서 표를 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절대 이승열 정부에 이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뻐서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치지 않도록 정상계로 다시 회복되도록 죄진 사람은 감옥에 가고 부끄러운 짓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정상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저는 표를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제 아들한테, 제 가족들한테, 제 주변 분들한테 권유할 겁니다. 똑바로 표를 행사하라고요.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이번 총선에 모토를 정했습니다. 뭐냐면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2년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21대 의회 독재, 국회 독재 4년을 심판할 것인가? 저는 21대 국회 독재 4년을 심판할 겁니다. 21대 민주당 절대 과반에 국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3대 개혁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노동개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소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게 노동 분야입니다. 가장 크게 잡았습니다. 연금개혁도 물론이죠. 교육개혁이 문제이지만 노동개혁은 정말 심각합니다. 노동개혁은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이거 남일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특권 세력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민노총이에요. 민노총. 민노총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 회원이 대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정교조를 통해서 그 전에는 50만, 60만, 70만 정도에 됐는데
그 후에 야 4, 50만을 불려가지고 지금 120만, 100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100만이 넘었어요. 근데 그 민노총의 회원 노조들이 다 기득권입니다. 중소기업도 물론 있지만 거의 발언권이 없어요. 공기업, 대기업들입니다. 다 배가 부른 그런 직장인들이에요. 배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 아쉬운 분들, 배소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입니까? 중소기업들이잖아.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를 보면요. 올 초에 내놓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중에, 직장인 근로자 중에 14%만이 대기업입니다. 나머지 86%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에요. 대기업의 임금에 비해서 우리 86%의 원래 근로자들은 71%, 그러니까 중견기업, 30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의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받는 임금의 71%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전체 대기업수의 46%나 되는데 전체 기업의 근로자의 46,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54%의 임금 수준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대기업들이 하청, 지하청의 그런 구조로 이런 임금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노동시장의 이전 구조를 좀 바꿔보겠다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가장 자기 당의 지지 세력이 민노총이거든요. 민노총이 이걸 반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대기업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가고 중소기업도 가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대기업들의 절반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중소기업으로 못 가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1년 안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구조를 바꿔보겠다는데 민주당이나 민노총은 절대 반대하고 맨날 확성기 들고 세종로에서 광화문 앞에서 팽호합니다. 윤석열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그런 방향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범법자들이 표를 달라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기자회견하고 부끄러움 없이 국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곧 구속돼가지고 깜빵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 정말 우리나라 이 미친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이 이뻐서가 아니고 한동훈이 이뻐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 표가 중요합니다. 내 표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거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투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교의 정치 때리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는데 제가 실례를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